자,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은 조용한데요. 민주당이 일요일에 기자회견까지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하여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입니다.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 같은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까?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네, 인디언 기우제 같은 수사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인디언 추장이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비가 온다 이러는 건데, 이걸 이제 검찰 수사에 빗대서 뭔가 꼬투리가 나올 때까지 물고 놓지를 않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셈입니다. 장현주 위원장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이 수사 재판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연 이유는 뭡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부부를 소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부분들이 좀 구명 전환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정부 들어서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또 의문을 민주당이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법사위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국면들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히 혐의점이 있고 국민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정부가 진상 규명을 하는 그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보시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팀이 배정돼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는 아직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또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소환 조사가 예견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수사가 너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반발에도 검찰의 입장은 그렇지만은 단호합니다. 원칙대로 수사를 해서 필벌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국장님, 이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그리고 이제 이재명 부부 소환, 이게 불과 이틀 상관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상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7월 2일에 이제 검사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요. 네. 그리고 7월 4일에 통보를 했고, 네. 근데 통보했다는 사실이 어제 공개가 됐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 탄핵안 발의 이틀 후에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수원지검이 오해받을 일을 했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들이 형사소송법상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통보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네.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검사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니까 이틀 뒤에 바로 통보를 한 거는 그에 대한 보복적 조치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저는 또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네. 아니 이 배모 씨가 기소된 게 2022년 9월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네. 사실은 공범관계거든요, 전부. 근데 그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이제야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하느냐. 네. 이 점에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2년이 다 돼서 그 먼저 기소한 사람은 그 전에 그 수사가 다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네. 배모 씨에 대한 수사가 적어도 1월에 조명현 씨가 폭로를 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진행되고 9월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소국장님 한때 말이죠. 우리 법조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게 입증하기가 가장 간단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왜 그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뭐 똑 떨어진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이거는 조명현 씨의 진술이 있죠. 그다음에 배모 씨가 조명현 씨한테 그 수도 없이 지시했던 여러 가지의 그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경기도 공무원들 조사하면은 이거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총무과에 있는 5급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샌드위치 30인분, 소고기 몇 팩 뭐 막 계속 이렇게 사는데 아 본인이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총무과장, 기획과실장 다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 배모 씨 기소한 뒤에 지금 2년 가까이 되도록 이재명 전 대표를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이 오히려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하필이면 딱 지금 오해받기 좋은 시점에 그 소환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말 그런 부분이 한 점의 의혹도 없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